오늘은 그 역학 7장 이제 그 다입자계의 동력학 그래가지고 Dynamics of Systems of Particles라고 하는 이제 Many Particle System에 대한 그 동력학의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질량 중심과 어떤 시스템 그 n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3차원 공간 직각좌표계 공간에 뭐 n개의 입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제가 이제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뭐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세 번째 입자, i 번째 입자 뭐 이런 식으로 n개의 n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n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i 번째 입자 예를 들면 이제 i 번째 입자는 질량이 m sub i, mi고 그 이제 좌표의 원점에서부터 i 번째 입자까지의 포지션이 r sub i 벡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n 파티클 시스템에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이 있다면 이제 질량 중심을 찾으면 그 질량 중심은 somewhere 어딘가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놈의 좌표를 갖다가 r sub rcm이라고 내가 둘게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이 n 파티클 시스템의 center of mass는 어떻게 계산하죠? rcm은 어떻게 계산하지? 다 배웠잖아요. 일반 물리 때. 요 이제 모든 입자의 질량 곱하기 포지션을 전체 시스템의 질량으로 나눠준 게 center of mass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RCM은 n분의 large n분의 이게 total mass, 이 n particle 시스템의 total mass고 large n분의 sum over i, mi, ri 이건 뭐냐면 m1 r1 벡터 더하기 m2 r2 벡터 더하기 m3 r3 벡터 나누기 total mass of the system 이렇게 large m은 모든 그 n particle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의 다 토탈 총합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center of mass의 정의야. 여러분들이 질량 중심의 정의에 대해서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RCM은 large n분의 sum over i, mi, ri. 요 놈을 갖다가 내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럼 DRCM, dt. 그게 이제 VCM을 계산하는 거지. VCM. 질량 중심의 속도.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내가 이제 매스를 편의상 좌변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m times drcm dt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 sum over i, mi가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포지션의 변화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sum over i, mi, dri, 이건 dt, 이게 dx가 아니라 dt입니다. dt 왜 다 dx로 해놨을까? 이제 dt를 주면 이제 요 i 번째 입자의 시간에 따른 포지션 벡터니까 요거는 이제 i 번째 입자의 속도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sum over i, mi, vi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이놈을 이제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이제 요게 RCM DT가 VCM이고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그게 ACM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되겠지. 그 시간에 따라서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M의 M times ACM은 그다음에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equal sum over I, MI, dVI, dt 이가 되고 i 번째 입자의 속도에 대한 시간의 미분은 이제 뭐 ai 뭐 이렇게 되겠죠. ai. 그래서 mi, ai는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고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량, i 번째 입자의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그게 i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니까. 그래서 MACM은 sum over i, pi dot 그거를 모든 i 번째 입자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다 해주면 더해주면 그게 이제 토탈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 힘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질량 중심에서부터 RCM의 정의, 그 다음에 VCM의 정의, 그 다음에 ACM의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의 리니어 모멘텀, 그럼 이 n 파티클 시스템의 선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시스템의 토탈 시스템의 선운동량은 개개 그 n 파티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입자의 운동량을 다 더해주면 되죠 뭐. 그게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 되겠죠. 토탈 리니어 모멘텀은 개별적인 입자의
선운동량을 계산해서 그놈을 다 썸메이션을 시켜주면 그게 토탈 시스템의 모멘텀이 되고, 얘는 이제 mi, vi 뭐 이렇게 되겠죠. pi는 mi, vi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mi, vi는 여기서 뭐라고 했죠? mi, vi는 우리가 질량 중심 좌표로 표시해 줄 수 있어. mi sum over i, mi, vi가 뭐라고? m times drcm dt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drcm dt가 이제 center of mass의 속도 vc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토탈 모멘텀은 n particle 시스템의 토탈 모멘텀은 질량 중심의 속도 곱하기 이 시스템의 전체 질량하고 같다. 그래서 P는 mvcm하고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별적인 입자의 모멘텀을 다 합쳐지면 그놈은 다 뭘로 환산이 되냐면 center of mass의 운동으로 다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i번째 입자, 여기에서 이제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하려면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이 주변에 옆에 있는 놈들이 i번째 입자에 힘을 또 작용을 하겠죠. 그런 힘을 우리가 internal force라고 하고, 또 바깥에서 우리가 힘을 주면 그게 외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i번째 입자에 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외력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없지만 internal force는 늘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i번째 입자, 내가 위첨자를 이제 괄호로 쳐서 i의 토탈이라고 쓴 이유는, 그거는 이제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바깥에서 주는 external force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external force, 외력이 존재할 수도 있고, i번째에 주는 거예요, 힘을. 근데 그 외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n 파리클 입자를 구성하는 그 i번째 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또 얘한테 힘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fij라고 쓴 건 뭐냐면 j번째 입자, n 파리클 시스템을 구성하는 j번째 입자가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fij 이렇게 내가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j라고 하는 입자는 주변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i를 뺀 나머지를 다 썸메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모든 j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준 거예요. 이거 이해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internal force라고 얘기해. 그걸 우리가 이제 fij, j번째 입자가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fij. 그래서 이게 토탈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힘,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지금 계산한 건 내가 i번째 입자에 대해서만 계산했고, 뭐 그 j번째 입자, 뭐 k번째 입자, 첫 번째 입자 이런 놈들을 다 썸메이션을 해줘. 모든 i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그게 이 토탈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지금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pi-인데, pi-은 mi-ri 더블 닷. 이게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외력도 존재할 수 있고 internal force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force acting on all particles in the system. 그러면 내가 모든 i에 대해 summation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sum을 해주면 sum over i, fi, sum over i, sum over j, fij equal sum over i, pi dot. 요거 이해했죠? 그래서 모든 i번째 입자를 다 summation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이제 n particle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번째 입자를 다 더해줘. pi dot을 쓸 모든 i에 대해 summation 해준 게 뭐죠? pi dot,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주면 그거는 이 토탈 그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MACM은 sum over I, pi dot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놈이 뭐냐면 모든 입자에 작용하는 힘, n particle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결론적으로 MACM이 됩니다. MACM 이해됐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internal force는 계산을 어떻게 하나? sum over I, sum over J, FIJ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돼. 그 이그젬플이
예를 들면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이야.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i도 1에서부터 3까지, j도 1에서부터 3까지. 이걸 이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되죠. 그럼 먼저 이제 j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i는 고정시켜 놓고 j가 1에서부터 3까지 가잖아. 1, 2, 3번, 하나, 둘, 셋,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j가 1에서부터 3까지 다 더해주면 돼. 그게 파란 놈을 썸메이션 해주면 i는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fi에 1 더하기 fi2 더하기 fi3 그게 요 안에 있는 썸메이션을 이미 해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i가 1에서 j가 1에서부터 3까지 다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i가 1에서부터 3까지 가면 돼. 그죠? 그래서 i가 1에서부터 3까지 가는 썸메이션 해주면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게 뭐냐면 f11 i가 1일 때는 f11 더하기 f12 더하기 f13가 되고 i가 2일 때 같으면 더하기 플러스 f21 플러스 f22 플러스 f23 그죠? 그 다음에 if I is equal to 3 then 이거는 플러스 f31 플러스 f32 플러스 f3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internal force를 다 더해주면 이게 9개 항이 나옵니다. 그럼 4개, 5개, 6개 시스템은 이제 복잡해지기만 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internal force라고 하는 거는 F11, F22, F33, F11, 22, 33이란 개념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힘을 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하는 힘은 0이야. F11, F22, F33 이거는 다 지로입니다. 이해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힘을 못 구해. 가하지 못하는데 그럼 여기 나머지는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힘을 작용하는데 F1, 2하고 F2, 1은 뭐죠? F1, 2는 두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고 F2, 1은 첫 번째 입자가 두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F1, 2하고 F2, 1은 액션 앤 리액션, 작용 반작용이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은 서로 캔슬이 돼. 그죠? F1, 3 and F3, 2, 1도 마찬가지로 action and reaction they canceled each other.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 때문에 1, 3과 3, 1은 캔슬되고 2, 3하고 3, 2도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라서 they are all canceled each other from the action and reaction. 그죠? 그래서 Fij는 마이너스 FJI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from the action and reaction Fij is equal to minus Fji.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주면 그거 결론적으로 0이 돼. 그러니까 내부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하는데 토탈로 다 계산을 해주면 이게 결국은 제로야. 그래서 internal force is always zero from the action and reaction. 그죠?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힘은 항상 empirical 입자로 구성된 놈들은 내부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R자로 다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죠? 이 놈은 어떻게 된다고? internal force에 의한 그 total 그 R자 힘은 0입니다. 그럼 남는 건 우리가 뭐만 계산해주면 되냐면 F sub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외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놈을 모든 외력이 I번째 입자에도 작용하고 J번째 입자에도 1에서부터 N까지 다 외력이 작용하는 게 sum over I, Fi의 개념이야. 그게 요놈이 바로 외력입니다. 외력.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external force, F external로 쓸게. 그러면 이제 어떤 물체 외력이 작용하면 외력이 작용할 때 그 물체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돼요? F external is equal to the total mass of the system times the acceleration of the center of mass. 질량 중심의 가속도하고 같아.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이 작용하면 이 외력은 이 시스템의 전체 질량 곱하기 질량 중심의 가속도하고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내부에서도 막 힘이 서로 막 작용을 하지만 R자로 계산해주면 internal force에 의한 힘은 다 제로가 돼서 we don't need to worry about the internal force.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empirical 시스템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if f external is 0 그러면 ACM이 0이 된다는 얘기죠. ACM이 0이 된다는 얘기는 VCM이 constant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고립계라고 얘기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걸 우리가 isolated system, 고립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ACM is 0 그리고 VCM is constant. 질량심의 가속도는 0가 되고 질량심의 속도는 constant가 되니까 그 토탈 이 시스템의 n 파리클 시스템의 토탈 모멘텀이 mVCM이라고 했잖아요. 그놈이 항상 constant예요.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은 항상 보존된다. 이게 모멘텀, 리니어 모멘텀 conservation if the external force is zero. linear momentum is conserved if the external force is zero. 외력이 없으면 토탈 리니어 모멘텀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운동량이 보존 법칙이야. 그러면 이그젬플로 우리가 이제 그 균일한 중력장에서 n개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particle system in a uniform gravitational field에서 보면 여기 이제 n개 입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세 번째 입자, 네 번째 입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i번째 입자로 구성된 입자의 토탈 mass는 large m이고 large m is equal to sum over I, mi가 되고, 그럼 이렇게 n particle 시스템의 중력장에서 n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는 개별적인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주는 거, 썸메이션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M1, MGH잖아요. 그래서 M1, H1G 더하기 M2, H2G 더하기 M3, H3G 플러스 따따따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더해주면 sum over I, MI, HI 곱하기 gravitation acceleration 중력 가속도는 항상 constant이기 때문에 summation 바깥으로 내가 빼줄 수 있잖아요. 공통인수로. 그래서 G times sum over I, MI, HI가 되고, 이게 바로 MI, HI 질량 곱하기 거리의 합이 질량 중심의 정의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sum over I, MI is equal to the total mass of the system times the center of mass 곱하기 center of mass. 그게 이제 HCM이라고 내가 썼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입자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그게 질량 중심 곱하기 n 파리클 시스템의 토탈 매스하고 같으니까 다 그렇게 많은 놈을 계산해줘도 결국은 네트로는 뭐냐면 질량 중심과 질량중심의 높이, 질량 중심 HCM과 토탈 mass of the system을 곱해준 놈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그게 바로 이 n particle system의 potential energy다. 그래서 the large m times the center of mass times the gravitational acceleration is the potential energy of the n particle system.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질량 중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 n particle로 구성된 놈은 다 일일이 고려를 해줘야 되지만 그 놈을 다 계산해주면 결국은 질량 중심의 항으로 한 개의 입자가 모든 매스가 질량 중심에 다 모여 있고 그게 질량 중심 하나의 점입자처럼 행동한다라는 게 n particle 시스템의 핵심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지금 오늘 배운 걸 요약하면은 n particle 시스템, n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계산을 해주면 그놈은 그 시스템의 center of mass의 운동 방정식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So equations of motion for n particle system is equal to the equation of motion for the center of mass of the system. 그 시스템의 질량 중심에 대한 운동과 같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야구방망이를 하나 씩 던지면 그 공중에다가 쓱 던지면 야구방망이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야구방망이가 막 돌아가니까 정신이 없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야구방망이의 운동은 질량 중심의 운동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질량 중심은 하나의 점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의 점이
점이 만약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포물선 운동 하겠지 뭐. 야구 방망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 센트럴 매스는 그냥 센트럴 매스의 운동은 아니까. 모든 야구 방망이는 질량 중심, 야구 방망이의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고 그놈이 그냥 운동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 이그젬플을 보면 이그젬플 7-1-을 보면 그 유도탄이요. Ballistic Missile of Mass M 질량이 M인 미사일이 V0의 속력으로 이제 움직이다. 이게 토탈로 움직이니까 그냥 Center of Mass V0 itself is the velocity of center of mass가 되겠지 뭐.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될 테고 유도탄 질량이 M인 유도탄이 V0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breaks into three fragments of mass 질량이 3개로 동등하게 3분의 M, 3분의 M, M1도 3분의 M, M2도 3분의 M, M3 3분의 M짜리 3조각으로 분리가 됐는데 첫 번째 조각은 그냥 첫 번째 조각의 속도는 분리가 된 후에 첫 번째 조각은 처음 그 분리되기 전에 폭발하기 전에 유도탄의 속도의 딱 절반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M1 is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ballistic missile with this velocity V1. 그 다음에 M2하고 M3는 서로 수직으로 분리가 됐대요. 수직으로. 서로 이제 퍼펜디큘러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V2하고 V3가 분리가 됐는데 속도는 다르지만 속력은 같아.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수직인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V2하고 V3의 속력을 구해라. 유도탄의 속력. What is the speed of the fragment 2 and 3?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단서는 뭐냐 하면 V1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V2하고 V3는 속력은 같아. The speed are the same. 그 다음에 얘네들이면 they break into a perpendicular direction. 그래서 얘네가 뭐냐면 V2하고 V3가 서로 수직으로 분리가 됩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V2 dot V3는 지로가 되겠지. 스칼라 프로덕트가 지로가 된다는 얘기. 이게 이제 요 파란 부분이 그 이제 힌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속력 V2 혹은 V3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유도탄이 폭발을 했잖아요. 폭발을 하면은 이제 외력이 작용해서 폭발을 한 게 아니고 internal force만 작용을 해서 폭발을 한 거야. 외력이 작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There is no external force. Because there is no external force, the total linear momentum is conserved. 내가 해서 운동량 보전 법칙이 성립할 수 있어. We can use the momentum conservation. 그 운동량 보전 법칙은 이게 그 폭발 이전에 before the explosion and after the explosion. 그러니까 우리가 폭발 전에 운동량이 mv0고 폭발 후에 분리 후에 이 시스템의 운동량은 그 M1V1 더하기 M2V2 플러스 M3V3 이렇게 되니까 질량은 모두 같으니까 1/3 3분의 1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렇게 되겠죠.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no external force we can use the momentum conserv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V1을 알잖아요. V1 is equal to V0 over 2.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인가? 1 빼기 6분의 1은 6분의 5죠. 6분의 5, 그러니까 6분의 5가 되고 6분의 5고 V2 6분의 5 MV0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 6분의 5 V0는 3분의 1 V2 플러스 V3가 되니까 그 6분의 5를 다시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만든 게 이제 5분의 6 곱하기 3분의 1 해서 이게 이제 5분의 2가 된 거네요. 그래서 V0는 5분의 2 V2 플러스 V3가 되고 요 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initial 그 constraint는 뭐냐면 V2 since V2 dot V3 is equal to 0 if you square both of them on both sides 내가 양쪽을 제곱을 해주면
V0 스퀘어는 V0 제곱은 25분의 4 더하기 V2 스퀘어 플러스 V3 스퀘어 플러스 2 times V2 dot V3 2 곱하기 V2 제곱 더하기 V3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V2 dot V3 이걸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다는 얘기야. V2 플러스 V3 dot V2 플러스 V3 dot 그게 제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2 times 2 곱하기 V2 dot V3가 되는데 V2 dot V3는 0이니까 그러니까 제곱항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곱항만 남는데 두 놈이 같다고 그랬죠? 속력은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25분의 8 V2 제곱 혹은 25분의 8 V3 제곱이 되니까 V0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V2, V3는 루트 8분의 5 V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력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초기 속력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N particle 시스템의 center of mass가 뭔지, 그 다음에 외력이 작용을,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힘이 작용하면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토탈 그 리니어 모멘텀이 보존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팍 폭발을 하면 인터널 포스만 가지고 폭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든 굉장히 많은 문제에 적용될 수가 있는데 폭발을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각운동량하고 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